자, 이제 두 번째 게시판 JDBC 두 번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게시판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글보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일단은 클래스 한 개 만드셔야 되겠죠. 그 프로젝트에서 이런 라이브러리 필요한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프로젝트에 지금 5JC 6.4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저희는 SRC에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SRC에다가 지금 그 보드 리스트 DAO라고 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메인에서부터 연결해서 쓰는 걸로 만들었고요. 보드 VO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여기다 담았죠. 담아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게시판 글보기를 할 텐데요. 글보기를 할 때는 데이터가 있는 글을 가져다가 저희가 이제 글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없는 거를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이제 게시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게시판에서 이제 저희가 쿼리 칠때 셀렉트 뭐 이렇게 써가지고 별표로 치겠습니다. 그냥 전부 다 컬럼 다 써야 되겠지만 프롬 뭐 보드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쳐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 SQL 디벨로퍼는 50개 행만 인출해가지고 이렇게 꺼내줍니다. 맨 처음에 그 저는 1282개나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표시하다 보면은 이제 화면에 그 렉도 약간 걸리고 데이터를 꺼내봐야 이제 보여줄 때 되게 힘드니까 그 다음 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올 수 있도록 해주고 요 글번호가 있는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그 써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실습이 잘 되겠죠. 잘 되니까 여기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거는 여기 나중에 누구 다 와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1282번 글을 가져올 건데요. 맨 위에 있는 글입니다. 가져와서 볼 건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글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글번호에 맞춰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16 챕터 16.jdbc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그 SQL 디벨로퍼 실행할 시간도 드릴 테니까 자바 쪽에 오세요. 자바 쪽에 오셔서 지금 실행하세요. 뉴 하시고요. 그다음에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 만드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같은 패키지에다가 만들어 주세요. 보드 VO가 있는 같은 패키지. 클래스 이름은 보드인데요. BOARD 보드 중에서 이제 뷰 글보기를 하는 DAO 데이터베이스 억세스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억세스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 거고요. 그 풀로 전부 다 1부터 쫙 전부 다 쓸 거기 때문에 메인을 전부 다 짭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넣어서 finish 누릅니다. 눌러서 사용해 주시고요. 얘는 이제 게시판 글보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런 거 이제 주석 처리 같은 걸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이제 그 꺽쇠 표시 별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주석을 달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별표를 두 개를 쓰잖아요. 이렇게 맨 위에 별표를 한 개 쓴 게 있고 별표를 두 개 쓴 게 있는데 별표를 두 개 써서 쓰시면 얘를 이제 도큐멘트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요 별표 두 개짜리가 마우스가 보이게 돼 있어요. 클래스 보통 내가 만든 클래스는 클래스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별표 두 개를 보이면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별도의 도큐멘트를 이렇게 두 개짜리를 쓰시면 여기다 쓸게요. 별도의 도큐멘트 작성 가능하고 자동으로 가능하시고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보여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보여지는 곳이 된다. 곳이 되는 게 이제 여기 별표 두 개짜리입니다. 그 별표 한 개짜리는 주석인데 개발자만 보려고 사용하는 거고요. 저렇게 이제 두 개짜리를 쓰면 저희가 요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요것도 보이게 됩니다. 요것도 보이게 되는데 보이게 돼서 보통에는 클래스 이름도 같이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클래스도 집어넣고 뭐 메소드도 집어넣고 뭐 하는 거다. 이게 이제 게시판에 글보기 작성하는 거다. 작성해서 쓰고 메소드는 뭐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써야 한다 등등등에 해당되는 자세한 내용을 작성한 자는 누가 있고 면제 작성을 했다 버전 몇 버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한 내용을 이제 쫙 써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성한 거를 이제 라이브러리에 등록하고 쓸 때에 요게 이제
그 도큐멘트로 이제 나중에 자동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 도큐멘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으신데요. 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실 때는 이제 자바 쪽에 그 이쪽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바 프로그램스에 보시면 자바 폴더 안에 이제 JDK 안에 이제 그 JRE 빈 안에 보시면 자바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자바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렇게 주석 처리해 놓은 거를 이제 도큐멘트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그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런 자동으로 저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하려면 별표 2개, 그냥 개발자가 그냥 보기 위해서는 별표 1개. 저는 이게 그 자동으로 만들어서 쓰기는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개발할 때만 보겠다 하시면 별표 1개를 쓰시면 이제 실행할 때 개발자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별표를 2개를 쓰면 나중에 그 이 클래스를 갖다 쓰는 데서 마우스를 올리면 저기에 그 이렇게 여기 지금 클래스나 이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보여지는 이런 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메인을 써야 되고요. 메인을 쓰면서 이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필요한 객체를 선언한다. 필요한 객체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턴에서 사용되는 이제 그 마지막에 저희가 리턴해야 될 객체, 리턴 저장 객체를 이제 이게 씁니다. 결과가 나오는 게 보드 부여가 있으니까 걔도 선언을 합니다. 객체 선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기다가 try 쓰시는 거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고 캐치라고 쓰시고 캐치라고 쓰시고, 그 예외 처리에 해당하는 exception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2.print stack trace라고 사용하시고, 그다음 finally라고 작성을 하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또 try 작성을 하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가 이제 그 마지막 닫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캐치 사용하시고 가로 열고 그냥 exception 쓰겠습니다. 저기 그 예제 자동 완성되는 건 SQL exception으로 되어 있는데 뚫어주 때문에 저는 이제 exception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2.print stack trace라고 먼저 써준다. 자, 지금 이제 보드 VO를 사용할 때에 이제 게시판 글보기 작성이니까 쿼리 문장은 무슨 문장이죠? 셀렉트 문장이죠. 셀렉트 문장이니까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필요한 객체가 3가지가 전부 다 필요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객체를 선언하고 필요한 객체는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는 이유는 그 임포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전부 다 알더라도 다 치지 마시고 중간에 다 쳤더라도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제 얘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커넥션 자체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로 이제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객체를 생성해서 타입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에 저장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java.sql 그 SQL 쿼리 랭귀지에 해당되는 이게 모아놓은 SQL 이렇게 해서 그 패키지 안에서 있는 커넥션 이렇게 쓰고 컨 이꼬로 선언만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널로 집어넣었습니다. 널로 집어넣어 사용하시고, 그 두 번째 여기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필요한 객체 중에서 이제 요거는 연결 객체에 해당이 되죠. 연결 객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은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SQL 문장을 만들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하는 객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행 객체가 필요합니다. 실행 객체는 prepared statement, 프리피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자동 완성됩니다. prepared statement. 프리피로 되어 있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지금 라이브러리 등록된 중에서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는 prepared pstmt 보통 이렇게 씁니다. pstmt 이꼬로 이제 널 이렇게 쓰시고요. 그 커넥션은 conn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저는 콘 이렇게 쓰고 되고요. 콘솔이라는 뜻의 콘도 있기 때문에 그냥 conn까지 이렇게 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가져오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 리더셋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저장하는 객체, 저장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리절트 셋이죠. 리절트 저장, 리절트 셋.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자바 SQL의 리절트 셋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rs 이꼬르 널 세미콜론. 선언만 하기 때문에 뭔가 만들지 않고 이제 리저트 셋 해가지고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할 때 사용하는 서버에 연결할 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서버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 이때 필요한 것 중에서 드라이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드라이버. 나중에 이제 드라이버는 그 어차피 한번 선언하면 변하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쓰시고 이거를 여기 보드 리스트 DAO에 가보면은 이게 똑같이 그냥 전부 다 써요. 이거를 다 똑같이 이렇게 변수 다 선언하고 리스트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드 VO를 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DB 접속 정보를 여기다 쓰잖아요. 그죠? 이것도 계속 쓰고 반복돼 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꺼내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꺼내는 거를. 그래서 한 번만 선언하고 나머지에 그 선언된 거를 갖다 쓰는 거죠. 한 군데서 선언된 거를 중복되면 꺼낸다. 그리고 재사용한다. 가서 갖다 쓰는 걸로 이렇게 사용할 때 쓰면 됩니다. 그 서버는 이제 DB 연결할 때입니다. DB 서버를 의미하고 DB 서버에 연결하는 정보를 쓰는데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버는 오라클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오라클이 제일 큽니다. 오라클 점 패키지이기 때문에 JDBC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고요. 점 그다음에 오라클 JDBC 그다음에 드라이버 종류 중에서 오라클 클래스 그러니까 맨 앞에 대문자 오라클 드라이버 이렇게 씁니다. 전부 다 암기가 되고 있죠. 저는 암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세요? 그 보드 리스트 DAO에서 복사 붙여넣기 쓰시거나 아니면 퀄리피드 카키 여기서 드라이버 찾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제 카피해서 퀄리피드 퀄리피드 네임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점 클래스를 지워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냥 치셔도 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냥 어제는 퀄리피드 카피를 하셨는데 퀄리피드 네임을 카피해서 쓰셨는데 그 맨 처음에 연습시킬 때는 사실은 이제 저렇게 카피해서 하세요라는 선생님은 저밖에 없습니다. 보통 동영상 같은 데 보시면 그냥 치세요.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않고 잘 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URL이죠. 서버가 있는 위치. URL 쓰시고 이거로 위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자바 쪽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JDBC가 제일 큽니다. JDBC 땡땡 땡땡으로 구분해야 되고요. 오라클 그다음에 오라클이고 땡땡 가볍게 실행할 수 있는 땡땡 서버 위치는 골뱅이 서버 위치는 로컬 호스트입니다. 로컬 호스트 땡땡 포트 번호 1521 땡땡 그 다음에 SID가 XE입니다. XE 이고 이제 세미콜론. 자, 그다음 필요한 거는 ID입니다. 접속할 때 쓰는 ID는 자바 00죠. 저희가 자바 00. 비밀번호는 자바 00. 비밀번호는 똑같이 자바 00 스트링이고요. 패스워드 이꼬르 자바 00. 자바 00입니다. 이제 연결할 때 사용되는 정보를 전부 다 썼고요. 이거 이제 보시면 DAO 만들 때마다 계속 똑같이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꺼내서 따로 저장해 놓으면 한 번만 쓰면 되겠네요. 그 한 번만 쓰고 갖다 쓰는 걸로. 생각해 볼 거는 상속을 할 수 있고요. 상속. 두 번째 거는 그냥 이제 얘를 스태틱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그 클래스 이름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은 스태틱 파이널 변수로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해 줘야 되는 이제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보드 부여입니다. 보드 부여가 있고 얘를 이제 부여로 선언하고 이꼬르 널. 현재는 그냥 만들지 않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이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생성해서 넘기는 걸로. 데이터를 못 가져오면 그냥 널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널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1번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2번 오류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류가 나는 경우와 그 데이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 널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오류가 나면 드로우즈 시켜서 이제 그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도 예외 처리 뭐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패턴 순서에 맞춰서 사용해야 됩니다. 순서에 맞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패턴을, 이런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요. 프로그램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잘 작성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이런 것들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죠. 암기를 하셔서 쓰셔야 되고, 그 이때 그 왜 이제 트라이 캐치를 쓰게 되냐면, 트라이 캐치를 쓰도록 얘네들이 유도하고 있어요. 그 보드리스트 DAO 보시면 지금 클래스 포네임, 그 포네임에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메소드 선언하면서 뚜로우즈, 여기 던지고 있구나. 뚜로우즈, 얘가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를 어딘가 누군가 써야 돼요. 아시죠?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트라이 캐치를 꼭 써야 되고요. 지금 여기 그 get 커넥션 이렇게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이렇게 파라미터로 뭐 URL 받고 유저 받고 패스워드 받는데 뚜로우 시키고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트라이 캐치는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세요. 그 왜냐하면 그 드라이버를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하드디스크에 드라이버가 없어요. 그거는 내 컴퓨터 내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러 직접적으로 가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하지? 예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것들은 내가 처리하지 않고 네가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던지는 거죠. 트로우즈. 트로우즈 메소드를 전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이런 형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패턴이, 이런 패턴의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첫 번째 할 일은 이제 그 맨 처음에 약자로 쓸게요. 짧게. 지난번에 길게 썼는데 1번 확인을 해야 돼요. 2번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연결을 하고, 3번은 이제 쿼리 작성을 합니다. 쿼리 작성. SQL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걔를 이제 실행 객체를 만듭니다. 실행 객체 만들어야 되고, 5번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6번은 실행된 거를 이제 출력하게 되죠. 출력하는 것은 이제 저장을 해서 리턴해 가지고 저쪽 반대편에서 이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호출한 쪽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 하나로 짜다 보니까 여기다가 다 출력을 하는 걸로, 그 프로그램을 담아서 출력하는 걸로, 부유에다 담아서 출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상 처리. 트라이 뒤에 나오는 건 여기 이제 정상 처리를 할 때 그 1, 2, 3, 4, 5, 6개 맞춰서 써야 된다. 캐치가 이제 예외 처리를 하게 되고요. 파이널리가 이제 반드시 처리하는 건데, 반드시 처리를 하는 것인데 닫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캐치 안에 여기가 이제 정상 처리, 반드시 처리하는 것 중에서 정상 처리인데, 그 뭘 할 거냐면 정상 처리 중에서 7번 7번 닫기를 한다. 1, 2, 3, 4, 5, 6, 7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1번 확인, 2번 연결, 3번 쿼리 작성, 4번 실행 객체 만들고, 5번 실행, 6번 출력, 7번 닫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닫기를 하다가 예외가 발생되는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예외는 그냥 2.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정도로 이제 개발자를 위한 예외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한번 그 실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데이터 리스트에서 확인을 하고, 리스트에 있는 번호를 저희가 이제 그 보여주는 이런 거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써가지고 작성을 하실 텐데요. 자,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게 class.forName 이라고 쓰시고요. forName을 이용해서 드라이버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요것도 그 프로젝트 실행하면서 딱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태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클래스 4 네임 드라이버 붙이는 거는 프로젝트를 통틀어서 딱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가 있는 상태에서 서버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지워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그 드라이버 확인하는 거는 그 프로젝트를 통틀어서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이 실행되면서 클래스 4 네임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은 이제 컨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드라이버 매니저. 저런 걸 쓰면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거가 올라온다. 드라이버 매니저. M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럼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점. 여기서부터 뭘 받아올 수 있어요? 드라이버에서부터 커넥션 연결 객체를 받아올 수 있어요. 객 커넥션 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쓰는 정보는 서버의 위치, URL, 그 다음에 ID, 접속할 때 쓰는 ID, 그 다음에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근데 겟 커넥션 쓴 다음에 그냥 다 세 개를 콤마를 이용해서 그냥 쓰시면 되세요. 지금 저는 이제 맞게 작업을 했습니다. URL은 맞으니까 엔터 치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거는 ID고요. 그 다음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PW,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러면 끝으로 오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네들이 맨 처음에 이제 요 메소드를 만들었을 때 여기 나오는 요 이름으로 만들어줘도 이거 유저 그 다음에 패스워드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냥 엔터 쳐가지고 세미콜론 찍을 수 있죠. 그래서 다음부터 만들 때는 뭐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 나중에 가면 이런 것도 다 보시면 트라이 캐치에서 뭐 드라이버 매니저 이렇게 드라이버 매니저에서부터 겟 커넥션 하자 이것도 이제 또 똑같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요? 꺼낸다. 꺼내서 뭘 만들어요? 메소드. 꺼내서 뭘 만들어요? 클래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걸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 쓰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자바는 이제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에서 자꾸 중복되는 걸 꺼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쿼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이고요. 스트링 뭐 SQL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사용하세요. SQL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문장을 만드는 거죠. 셀렉트 넘버 가져오고 뭐 타이틀도 가져오고 내용의 컨텐트도 가져오고 라이터도 가져오고 라이트 데이트도 가져오고 콤마 그 다음에 이제 히트 돌레이어서 히트도 가져오고 여기서 이제 한 칸 띄고요. 엔터를 한번 쳐보면 그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여기 플러스 그냥 눌러서 한 칸 띄시고 엔터 쳐서 이제 그냥 이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이어서 쓸 필요는 없으신데 이제 SQL 디벨로퍼 실행했던 걸 보시면 보통 이렇게 짜고 계시니까 줄칸 맞추기 위해서 프롬 쓰시고 보드 이때 이제 프롬 앞에도 한 칸 띄워주세요. 히트도 한 칸 띄웠고요. 그 두 칸 띄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 안 띄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혹시 그 맨 끝에서 안 띄었으면 앞에서 띄면은 오류가 안 나죠. 그래서 앞뒤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드에서부터 가져오는데 이제 플러스 계속 이어 붙일게요. 플러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웨어 문장을 주는 거죠. 웨어 넘버 이꼬로 이제 쓰고 그냥 이렇게 써놓고 이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고요.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대소문자 구별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소문자 구별 안 하니까 이게 변수나 이런 거 키워드 이런 거 구별해내기가 쿼리가 굉장히 길어지면 이렇게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쿼리가 길어지면 구별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 SQL 표준화를 시켜서 정규화를 시켜서 이제 대문자로 키워드는 대문자로 쓰고 변수나 이런 것들은 소문자로 쓰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QL 디벨로퍼를 한번 열어보시는 거예요. SQL 디벨로퍼를 실행해 주세요. 실행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SQL 디벨로퍼를 이제 실행을 하시고요. 실행을 해서 저희가 자바 재료를 이제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접속. 지금 접속 해제 한 개 했습니다. 접속 이렇게 해주세요. 자,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셀렉트를 한번 쳐보는 거죠. 있는 거를 보기 위해서 셀렉트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프롬 데이터 확인용, 그 다음에 보드 프롬 보드라고 써주시고 오더 바이 오더 최근 글을 이제 보이게 하겠습니다.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DSC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컨트롤 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그 있는 데이터 확인하셔야 되고요. 글번호 그 제일 위에 있는 글번호 일단 정하세요. 자,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글번호 이제 그 생각하시고요. 요거랑 똑같은 것을 이제 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저는 1282번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외화 문장에다가 그 여기에 맞게 여기 번호에 맞게 여기다가 씁니다. 1282번을 가져달라고. 그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겠죠. 데이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쿼리는 여러분들이 SQL 디벨로퍼에서는 저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요거는 1282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변경하는 부분에다가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물음표. 이거는 이제 값을 대체해야 될 그 키워드를 저희가 물음표로 쓰는데 지금 물음표로 쓴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값을 대체해야 하는 부분의 키워드입니다. 대체 문자입니다. 그런 거를 대체해야 될 부분의 대체 문자로 이제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물음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번호를 계속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바꿔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물음표를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PSTMT에서 사용하는 이제 처리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음표를 쓰면 처리를 해서 쓸 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실행객체 n 여기다가 데이터 세팅이 됩니다. 데이터 세팅을 하게 되는데 요 데이터 세팅이 요 물음표에 대한 세팅을 하는 겁니다. 물음표에 대한 세팅을 하는 것을 요 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SQL을 쓸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로 써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행객체 and 데이터 세팅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SQL까지는 잘 만드셨죠. 자, 이제 그 SQL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실행객체를 이제 세팅해서 실행객체를 만들고 PSTMT PSTMT 얘는 이제 연결한 데서부터 con 쓰시면 prepare statement라고 나오시고요. 그 위에 있는 SQL을 넣어서 일단은 준비를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실행객체를 만든 거고요. 거기 데이터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PSTMT 쓰면 set이라고 쓰시면 그 세터에 해당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set인데 여기 물음표에 해당되는 게 long 타입이죠. set long 이 long 타입이기 때문에 set long long 여기 있습니다. set long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물음표가 몇 번째 물음표일까요? 첫 번째 물음표예요. 첫 번째 물음표. 그리고 데이터 값은 그 원래는 파라미터로 받아야 돼요. 변수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 변수를 보여줄 데이터를 이제 여기 그 한 개를 더 써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여줄 데이터 여기다가 보여줄 데이터 변수를 한 개 쓰겠습니다. 보여줄 데이터 원래는 파라미터로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그 매기 변수 파라미터로 받는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롱 타입으로 제가 롱 타입으로 뭐 넘버 이꼬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넘버 이꼬로 여기 이쪽에 있는 지금 맨 위에 있는 걸 쓰시라고 했으니까 제 거는 1282 여러분들 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걸 써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파라미터로 전달받아 가지고 그 쓰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넘버를 쓰면 되겠죠. 그 첫 번째 물음표에다가 여기 첫 번째 물음표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에다가 넘버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제 set long 타입으로 세팅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거고요. 자, 이제 대망의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그 PSTMT를 그 점 다음에 execute 실행하자 execute 쿼리라고 쿼리라고 있습니다. 쿼리 execute 쿼리라고 실행하시면 마우스 execute 쿼리를 실행하시면 마우스 가다 되면 여기 리저트 셋이 나온다.
얘를 이제 요게 리턴 타입이죠. 얘가 패키지, 그다음에 요게 이제 클래스, 요게 메소드입니다. 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하면 리절트 타입이 나온다. 그러니까 뭘로 받으시면 돼요? 리절트 타입으로 받으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제 RS 리절트 타입 이꼬로 이렇게 받습니다. RS에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실행할 때 이제 셀렉트를 이제 실행할 때가 있죠. 셀렉트 실행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익스큐트 쿼리를 이용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가 뭐가 나와요? 이제 결과가 리절트 타입이 나옵니다. 결과가 리절트 타입이 나온다. 리절트 셋이 나온다. 타입이 아니라 셋이 나온다. 이거 아니고 저희가 인설트나 업데이트, 델리트를 하면 뭐가 나와요? 뭐로 실행해요? 그 pstmt.execute 업데이트로 실행한다. 실행하는 것은 이제 업데이트로 실행합니다. 업데이트로 실행하시고 결과는 뭐가 나와요? 인티저가 나와요. int. 결과는 int.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잘 안 들리더라도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넘어가시고 자꾸 암기를 하시려고 그냥 귀는 열어놓고 계속 들으시면 그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또 안 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열어놓고 하시면 계속 듣기 때문에 아마 되실 거예요. 리저스도 하시고요. 자, 이제 출력하는 부분을 씁니다. 데이터가 몇 개? 한 개. 자, 출력하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가 한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오거나, 데이터가 한 개 나온다 또는 이제 안 나온다, 한 개 또는 나오지 않는다, 한 개 또는 나오지 않는다, 한 개가 나오거나 또는 나오지 않는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나오고요. 그 예외가 발생된 경우에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RS가 널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if 문장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if 그 반복문이 필요 없죠. while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 데이터가 여러 개야지 while문이죠. 지금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러니까 RS가 널이 아니어야 돼요. 널이 아니다. 널이 아니어야 되고요. 널이면 안 되죠. 널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요. and 그다음에 rs.next. 널이면 next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개짜리 썼죠. 그러니까 그 rs next 다음 그 갈로 옮겨주세요. 근데 옮겼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 실행은 제대로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 RS가 널이라서 오류가 났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RS가 널이 됐거나 또는 RS 넥스트에 다음 데이터가 없으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개가 나오거나 또는 나오지 않은 경우, 요거는 한 개가 나온 경우, 얘는 널이 돼서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렇게 널이 아니면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데이터가 나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부여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부여 이꼬로 new 해서 보드 부여를 생성을 해야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데이터 한 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장할 데이터, 그 부여 데이터, 부여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이제 RS에서부터 꺼내온다 이 정도는 아시죠? 부여점 이게 set 쓰시고, 저희가 set 쓰시면 set number 이렇게 해서 set number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는데 rs get long으로 long 타입의 이 롱 타입의 상단표 찍고 뭐 넘버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자. 이 셀렉트 문장에서 넘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가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순서 번호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신데 저희는 이제 컬럼 이름 가져온 셀렉트에서 사용된 이름을 이제 써가지고 꺼내는 걸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부여점 set 그 다음에 스트링이 되겠죠. 타이틀 스트링으로 가고 rs.get 스트링으로 꺼내면 될 것 같고요. 스트링을 꺼내시면 될 것 같고 가로 열고, 그 상단편은 이제 타이틀입니다. n자가 자동으로 붙도록 되어 있네요. 그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져오자. 그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set 스트링이 아니라 그 set 타이틀 있네요. set 타이틀에다가 title
타이틀에다가 스트링으로 받아와서 타이틀인 것을 그 스트링으로 꺼내서 이제 셋 타이틀을 하자. 그 RS에서 가져오는 게 이게 이제 그 get 타입, get 다음에 타입을 쓰는 걸 봐서는 얘네들이 이제 어차피 통신을 하시면은 스트링으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타입 변화를 시켜서 이제 꺼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통신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다 스트링으로 들어옵니다. 문자열로 처리해서 들어오는데 그 키에 해당되는 넘버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숫자니까 롱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롱 타입으로 가져와 주세요. 스트링으로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처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거죠.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여점 set 컨텐트 컨텐트도 가져오게 되니까 rs get string and string 말고 string 이렇게 해서 get string 말고 여기다가 쓰시고 이제 컨텐트 이렇게 해서 받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end string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바꾸는데 여기를 안 바꾸거나 여기는 바꾸는데 여기를 안 바꾸거나 하시면은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 set 컨텐트 말고 set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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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고 여기도 이제 writer.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수정해서 쓰는 것까지는 빨라서 좋긴 한데 이게 한 개 두 개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write date. 그러니까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조심하셔서 쓰셔야 돼요. 항상 write date 이렇게 쓰시고요. 그 롱 타입이니까 얘를 또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서 Alt 키 눌러서 밑으로 내리면 내려지죠. 내려서 이게 set it라고 이제 수정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정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잘했나 안 했나 확인하시고 데이터가 잘못 들어오면 거기서 문제가 생겼겠지 뭐 이렇게 쓰시면서 복구한 것을 이제 다시 확인해 보는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if 문장에 의해서 데이터를 부여에 담아요. 담고 이제 실제적인 출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부여를 출력하려면 이제 저희가 그 시소를 이용해서 한 줄 단위로 그 맨 처음에 뭐 번호를 출력하자. 번호 땡땡 쓰시고 플러스 그다음에 그 부여에서 데이터를 꺼냅니다. get number 꺼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십니다. 그 출력할 걸 전부 다 해주시고요. 번호, 그 다음에 제목은 get title, 그 다음에 제목,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그 내용은 get 컨텐트죠. get 컨텐트 쓰시면 되고 작성자는 get writer writer 작성일은 get write date 쓰시고 조회수는 get hit 이렇게 쓰는 거죠. hit라고 쓴다.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이쁘게 뭐 선 그리고 하는 것도 이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선 그리고 여기다 선 그리보자 뭐 실수 쓰시고 이제 이쁘장하게 그리기 위해서 플러스 이런 게 이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복사하고 맨 끝에도 한 개 집어넣고 그 조회수 이렇게 앞에다가 플러스를 한 개 붙여줘도 되고요. 이렇게 이게 그냥 들여쓰기를 한 칸씩 들여쓰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닫기를 하시면 되겠죠. 닫기. 닫기는 지난번에 이제 if 쓰시고요. 커넥션부터 닫으면 되죠. 커넥션이 널이 아니면 닫아주세요. con.close 닫아주세요. if 문장 또 쓰시고 pst_empty 사용한 객체가 널이 아니면 이거로 널이 아니면 pst_empty.close
닫아주세요. 자, if 그 다음에 그 리저스 rs가 널이 아니면 닫아주세요. rs.close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닫아졌으면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실행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1282번 글을 가져왔고요. 이제 간략한 데이터하고 잘 들어감 영구일 순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 8일 날짜까지 시간까지 나왔죠. 조회수는 현재 0입니다. 이렇게 자,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잘 뿌린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